아침밥 잘 드시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준비 과정이 또 쉽지가 않네요. 제가 또 책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특강하고, 또 2학기 진도 준비도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험 대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는 절 보고 이제 되게 막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허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6월 25일 6.25를 좀 맞아서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3, 6, 9, 12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3월, 5월, 지금 6월 기부를 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6월에 지금 기부를 이제 원래는 날짜 맞춰서 좀 하려고 뜻깊게 이런 좀 뭐랄까요? 꼴값을 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는 어떤 각각의 사업의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투명하다고 그나마 얘기가 나오는 그 업체들 안에서 제가 정기 후원이 아니라 말은 정기죠. 정기적으로 제가 멤버십을 받아서 제 돈하고 합쳐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일시 후원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봐요. 국내 사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립자금 지원 사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의 뭐 뒤쪽에 있는 어떤 스토리나 내막을 완벽하게는 알 수 있으려면 있겠지만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저는 그렇게 조금 메이저 기부단체 위주로 우선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그나마 뭐 서류나 뭐 어플도 이런 건 잘 돼 있어가지고 좀 편해서 혹여나 나중에 또 증명하시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증빙 서류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꼴랑 그 금액 하면서 뭐 이렇게 생색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주변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인스타에 보니까 제가 이분 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교육 기조하고 맞지 않는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육 기조는 전 잘 몰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능력 부족이라고 보고 제가 밀어붙이는 교육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언제든지 제가 반성하면 또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업체들의 어떤 뒷배경을 다 조사하진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사업이 있으면 그날 이제 손가락 한 방으로 손을 덜덜 떨면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그 금액은 충분히 만들어놔요. 그래서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기부를 했어요. 조금 같이 또 저랑 멤버십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멤버십 안 하신 분들도 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뭐 기부하실 수 있으면은 기부를 좀 해서 주변을 좀 돕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쳐놀고 있는 새끼들한테는 기부할 필요가 없다. 네, 그거는 그 돈 뺏어서 이제 주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도 뭐 이제 부모님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여력이 되면 지원을 할 거고 올해 기준으로 제가 이제 기부하고 싶은 목표액이 있고요. 그 목표액을 만약에 채우면 내년도에는 유튜브에 더 이제 학원 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더 역량을 강화해서 더 많은 수입을 내서 제가 차고 또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더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제가 자주 밝히는데 요 멤버십 영상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멤버십 가입돼 계신 저희 그 구독자분들 저희 그 더 뉴튼 서포터즈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빠서 영상 못 만들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멤버십 제가 잘 받아서 좋은 곳에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에 넘치는 사랑 받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의문점 이게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예, 그분은 그 단체를 잘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 지원 사업만 보고 한 거예요.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단순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딥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여력이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역량의 한계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DNA에 박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과 교육은 굉장히 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타고난 재능은요 그냥 하면 되는 수준의 것들을 재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럼 그림이 그려지고 조소를 만들어야지 그럼 조소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상은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고 만들었는데 막 관심도 없고 이래서 정말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는 딱 그거예요. 아, 숙련도가 재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했었고 또 하나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 발달이 무조건 내 일자리를 뺏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일자리를 뺏는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인 거예요. 단순 반복 또는 자료 취합, 정리 이런 일들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굉장한 기억력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패턴이 너무나 많으면 그걸 조사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변호사 직군도 이제 메이저만 살아남는다 그러더라고. 이건 변호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희 제 항상 그쪽 일을 맡아주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조언 구하면서 이제 친분관계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여기는 이제는 힘들다 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창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면은 이 부족함을 인공지능이 채워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썸네일을 정한다든가 썸네일 제목을 정한다든가 할 때도 인공지능이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녹화하는 상황에서 듣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제가 무엇이었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끌고 가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제목 정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편집 작업은 직접 해야 되는데 나 그것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일을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상 편집, 회사 일, 학원 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책도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스타트 했는데 한 30페이지 썼나 봐요. 네. 괜찮대요. 살짝 이제 사전에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제목이 아이를 잡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그 엔딩이 표지예요. 요 책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완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어머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 가이드를 해서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존에 유리한 그리고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찰 그리고 제 개인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아마 아기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라서 육아 관련된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집안에 있는 꼬맹이들을 제가 직접 이제 똥기저귀 갈면서 키워보니까 그쵸. 어머님들한테는 약간 추억을 좀 옛날에 그렇게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으면서 읽을 수 있는 또는 이제 막 새내기 엄마 애들 혼내면서 좀 마음이 약한 그때마다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 뭐 이런 류로 지금 하고 있고요. 출판사 없이 그냥 단독으로 출판해서 뭐 안 되면은 택배로 다 발송해서 예약 구매해가지고 서점에서 못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북으로 또 추가 출간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책이 완성되고 나서 제가 공지를 할 거고요. 아마 실물책은 한 1000권만 만들어서 예약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이북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권에는 제가 또 이제 저희 이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직원분들이 사인해서 거기다가 사인해서 이렇게 빠가사리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 한 권씩 주면 좋아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한 9월 추석 뭐 이때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책이 완성되고 나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재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뿔 없어요. 제가 재능이 뭐가 있겠어요. 저 모든 것들을 제가 항상 저희 집안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제가 발전해온 수십 년 동안의 모습을 봤거든. 옛날에는 그냥 천둥 벌거숭이었어. 그냥 막 뛰어다녔어. 지 잘난 맛에 다니다가 세상에 까이고 막 이러고 다녔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깎이고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옛날에 막 담배도 그냥 중독자 새꼈어. 내가 술도 그렇고 막 기쁜
군산 속 옹달샘 이렇게 먹었어 막. 근데 제가 왜 그걸 점점 안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뭔가 하나를 굉장히 꾸준하게 누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도 어떤 제 아는 동생들 같은 경우는 매일 러닝 뛰는 걸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거 난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전 항상 말고 좋아요 항상 눌러줘요. 왜냐면 이 꾸준한 기록이 자신의 건강을 떠나서 내가 이만큼 성취를 하고 있고 나는 이만큼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의 어떤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매일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증명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의 솔직히 제 이 유튜브 채널은 저의 일기면서 저의 인생의 반성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 인생에서 내가 좀 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일반인 주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벌었을 때 그때 좀 악착같이 안 살고 좀 남들한테도 좀 베풀면서 하면서 이렇게 컸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도 하면서 독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을 매일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 기능이 생기고 그것들이 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탁월함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제 주변 지인들은. 그러니까 야씨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매일 했으면 매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기능으로 흡수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왜 공부할 마음이 생기면 안 생겨 그게 안 생겨 그냥 집에서 쳐놀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화를 시키되 보상을 확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뭐를 원할까가 아니라 어떤 것 중에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결핍도 만들어 주고 그럼 개뿔도 아닌 걸 강렬하게 원해요. 핸드폰 이런 거 말고 그러면 그것들을 제어했을 때 또 보상도 강렬하게 주시고 그 강렬함이 엄청 비싼 걸 해주라는 게 아니야. 진짜 너무 극한으로 제어를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요만한 거 하나에도 감동의 눈물을 그냥 2리터씩 흘린단 말이야. 예,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가 굉장히 기쁘고 참고 또 참으면 애한테 어떠한 보상이 더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해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라고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좀 똘똘한 애들은 어느 정도 지가 지 역량 안에서 돼. 그러니까 딴짓도 하고 뭐 자기는 게임하면서 뭐 뭐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성적 나오는 그런 멋진 아이. 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전교권에 있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고등학교 가면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 왜냐면 뒤로 가면서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고교학점제 비난한다 그랬잖아요. 비판하고. 이게 고2 가면 이과 애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의 오바예요. 거의 제가 하는 업무 수준으로 오바돼요. 지금 아마 현재 고2이신 분들, 2026년 현재 고2이신 분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과 보냈는데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뛸 거야. 애는 막 나가 자빠져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징징대지. 엄마는 어떻게 학원 보냈는데 단기간에 또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보내도 3등급 안 보내면 5등급 뭐 이러고 있으니까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애가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등급 쳐맞아 오니까 이걸 첩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부로 가면서 원래는 애들을 제어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어를 꾸준하게 하고 보상을 확실하게 하다가 보상을 빼는 거야. 어느 정도 쌓여 있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잖아. 그럼 고등학교 때 못 내려놔 함부로. 중학교 때 과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야 돼. 공부가 목적이라면. 근데 애초에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이미 막 고삐 풀리고 막 저기 뛰어다니고 있고 무슨 야생 동물인지 야생 동생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니 이제 포기하셔야 돼. 딴 거 배우게 해야 돼.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 이과 뭐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고교학점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린 학부모님들한테는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인의 역량이 크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 딱 티가 나요. 고1 때 아니면 고2 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티가 나고. 중학교 때는 태도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빌드업 안 해놓고 애초에 포기하셨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 먹고 걔가 못하니까 더 환장 드라마가 되는 거고. 근데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왜 무너지느냐.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 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난도의 문제에서 본인의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용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 다들. 전 술, 담배를 안 해요. 친구도 잘 안 만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대신에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저랑 각별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 저랑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누군가 찾아오면 그때는 제가 만나. 그분들 너무 감사하잖아. 나는 옛날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내가 만나야 될 주 고객층이 있고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뭔가를 쌓아 올리고 싶은데 내 용량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 코딱지 파고 있고 뭐 어디서 심파 찍고 있고 맨날 지 팔자 지가 막 밧줄이야 막 무슨 스크류바야 막 인생을 스크류바처럼 혼자 꼬고 있어. 지 팔 직권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뭐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 열등감에 긁혀서 난리 피고 대충 살면서 뭐 바라는 것도 이렇게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 에너지가 다 소비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거야. 공부가 목적인데 왜 친구 고민을 네가 쳐듣고 앉아있고, 공부가 목적인데 에너지를 노는데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교는 가고 싶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용량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깜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거를. 제가 이걸 수집하는 이유가, 지금 등 뒤에 있는 것들을 수집하는 이유가 집안에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하고 뭐 하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술, 담배를 안 해, 우선 1차적으로. 그리고 친구도 잘 안 만나니까 소비가 거의 없어요. 그런 소비는.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 찍고 있고 뭔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다 돈이 되니까 집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뭐 조카나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삼촌처럼 모으고 막 이러길래, 나는 회사 다니면서 용돈 받으면 술, 담배 안 하고 삼촌처럼 이렇게 모으고 막 그러길래 제가 꼬맹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회사 다니면서 이딴 거 먹으면 혼난다고. 혼난다고. 진짜 혼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어떤 저작권료나 이런 게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걸 갖고 저런 걸 사는 거예요. 제 수집품으로 갖고 있고. 저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같이 순장해야 돼. 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저도 필요하겠죠. 나중에 이게 오바되면. 이 방 외에도 저쪽 방에도 같은 크기로 지금 제가 나중에 저희 집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그걸 고르는데 몇 분 안 걸려. 중고나라에 알림 뜨면 살지 말지 가격도 정해놔. 그리고 사가지고 만져보고 그걸 끝이에요. 갖다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시간 나면 또 만져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라든가 만족감이라든가 주는 게 저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야. 내가 게임도 잊지만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목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리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용량의 한계에서는 잡다구리하게 내 시간을 뺏는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멍청한 거야. 그런 걸 포기 못하면서 내가 성취를 못하는 이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진정 내 시간을 뺏고 있는 거, 내가 인생을 쌓아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원래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성취감과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인생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깜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시간들조차도, 그 누적된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재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강렬하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재능을 만들어 보자고요. 오랜 동안 누적된 시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꼭 타고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